한국 헌법학계는 코로나로 많이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주어진 헌법적 과제에 대한 학문적 고민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열띤 발제와 토론을 많이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1학술회의의 사회를 맡은 문재환입니다. 자, 그럼 우리 김영기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위헌 결정, 되게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해왔던 제도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그 허위 정보나 흑색 선전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제도였는데, 핵심은 이게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름을 밝히고 얘기하는 게 꼭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게 아니라 원래 누구나 다 이름 밝히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생각한다면 뭐가 핵심적인 기본권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아무래도 핵심적인 기본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그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 게시판을 익명 게시판이랑 실명 게시판을 나눈다. 익명 게시판에는 경고문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익명 표현으로 인해서 확산되는 흑색 선전이나 그 허위 정보들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헌법적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후보자나 정당을 위한 공정성인가 아니면 전체 유권자들 위한 공정성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김영기 박사님께서는 인터넷 실명제에 관련되는 입법 과정과 특히 헌법재판소에 관련되는 판례를 아주 차분하게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론을 최인하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는 모든 익명 표현을 사전적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 편의나 단속 편의를 우선시함으로써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서론에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설명하고 계시고요. 인간의 자유로운 발언권이라는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넷 접근권의 의미에 대해서 헌법상 새롭게 인정되어야 하는 기본권인지 아니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선결 단계로서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방법 규제와 내용 규제의 실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익명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가 되는 것인지, 이러한 인터넷 선거 운동에서의 익명성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기 발제자께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꼭 선결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인터넷 접근이 제한됐을 때 헌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기본권 중에 하나가 정치적 표현일 뿐인 거죠. 익명으로 얘기하는 게 다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명으로 하더라도 흑색선전이나 허위 정보는 다 유포되고 그렇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 때문이지 익명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전북대에 계신 김정현 교수님께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명암이 뚜렷하다 보니까 표현의 자유와 한계와 결부되어서 다양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고,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았을 경우에 당선이 무효가 되고요. 그리고 당선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는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 배경,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 입장에서는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 의견은 공표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적극적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줄 경우에는 토론의 의의 기능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럴 경우에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발언한 후보자만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허위사실 공표죄와 표현의 자유는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거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느 하나를 경시할 수 없는 이제 중요한 가치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강조하면 선거의 자유는 후퇴될 수 있고 선거 자유를 우선하면은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권자는 자유롭고 공개된 의사결정에서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할 테고 또 후보자는 자유로운 선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정견과 입장을 유권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지 후보자가 공직을 맡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언론 등은 후보자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을 테고 그래야지만 후보자의 진면목을 알아가면서 적격성을 검증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한 정당한 검증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허위 비방, 중상모략, 흑색선전 등이 선거 과정에 비일비재에 일어나게 됩니다. 각종 허위 사실 공표가 당선 여부를 결정짓는지 여부는 선거에 따라서 경중을 달리하겠지만 유권자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양 정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각종 의혹 제기와 등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지지율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양 정당의 지지층이 이제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는 선거 구호만 나올 테고 각종 흑색 선전이 어느 선거보다도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결국 또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선거를 좌우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해질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비전 제시는 후순위로 밀리고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이 모든 이슈를 덮을 우려도 있는 것이죠.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 목적이 있지만 선거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표현행위의 적극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토론도 역시 선거 제도에 관련되는 전문가이신데 김여연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실제로 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것과 선거의 자유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고민을 우리가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선거의 어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그 전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공직선거법에서의 현행 규정들을 좀 살펴보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한다라는 취지 하에서 지나치게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미 목적성을 판단할 때 그 적극성과 일방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양형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어떤 발제자님의 견해를 청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토론자께서 갖고 계신 문제의식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다수 의견이 낸 취지에 충분히 동의를 하긴 하는데 이 반대 의견의 비판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구성 요건은 발언의 적극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설사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더라도 그래서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양형에서 이를 고려해서 당선 무효까지는 이르게 하지 않는 것이 적어도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의 자유를 최대한 조화롭게 해석하는 방법 아니냐라고 결론을 잠정적으로 줘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제한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성중탁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정치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이슈가 되고 우리 헌법상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그 요소이자 전제가 되어야 비로소 실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와 더불어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와 반대의 의견 개진과 의사 표시는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지만 낙선 운동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또 이건 불법이다라고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현행 공선법상의 선거 운동에 관한 정의 규정이 매우 추상적이고 또 너무 일반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여부를 또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회가 많이 발전한 단계이지 않습니까? 예전과 같은 찻대기 정당, 찻대기 이런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런 게 반복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게 또 반복될 수도 또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우리 국민의 수준을 더 높게 봐서 단체나 기업의 선거 이런 정치 참여도 어느 정도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현실과 법이 괴리가 오히려 안 되기 위해서는 풀어줄 건 풀어주고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하자라는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을 남정아 박사님께서 하겠습니다. 자유냐 공정이냐 그리고 혹은 그 두 가치가 양립할 수 있는 접점이 있느냐 있다면 어디일 것이냐 이게 화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언론의 자유 그리고 언론 매체의 미디어의 자유의 참된 의미는 정치 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해 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익명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될 때 진정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실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을 통하여 새로운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이는 선거로서 극대화됩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는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을 선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통치권을 대행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선거의 그런 자유 그리고 제한의 권리가 되는 그런 공정의 의미에서 이 공정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개정안과 그 위헌 논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선거 관련 입법이 되었었던 부분 중에서 이 선거에 대해서는 위헌 심사 기준을 어떻게 이제 가져가면 좋을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원론적으로 따지면 그 선거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여기 기본권으로 따지면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부분이잖아요. 상위 기본권에 대한 심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엄격한 가행금지 원칙을 하는 것이 맞고 아니면 또 하나 입증 책임의 전환 이론 이런 것까지 도입해서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유적인 측면을 강화해서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막연하게 부자가 당선되고 가난하게 못 당선되고 이런 그런 공정 개념으로 갈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그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행 공선법은 과감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박영숙 박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선거의 공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은 선거 관리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선거 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지나친 낙관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점 분명 상호 조화로운 관계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량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판단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지현 박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의 발자 토론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종합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익명 표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로 당연히 인정하면서도 익명글과 실명글 중 실명글 자체의
신뢰감과 진지성을 더 부여함으로써 표현물의 표현 방식에 따른 가치의 차별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익명이든 실명이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찐데 결국 헌법재판소가 예시로 들은 비실명 게시판 경고글은 실명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제자께서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발제자께서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이 선거 과정에서 핵심적인 의제였는지 선거판을 뒤흔들 정도의 중요 쟁점인지를 양형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허위사실 공표 자체로서는 당선직 유지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당선만 된다면 그 허위사실이 선거 과정에서의 핵심 의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당선 무효형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입법 취지를 저하시키면서까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들의 당선을 유지시켜줄 실익 과연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우 박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정확히 이제 이 허위사실 유포죄와 관련해서 이 선거에 대한 이제 공정성과 이 선거에 대한 자유에 대한 그다음 이제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입장이 약간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익명 표현의 자유가 이제 넓게 이제 확대되면 이런 이제 국가기관이나 이제 정보기관에 의한 이제 그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이런 이제 직접적인 개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입장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이 허위사실 유포죄를 오히려 이제 확대를 이제 해서 강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조금 이제 완화해서 좀 규제를 좀 약하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을 이제 듣고 싶고요. 그 당선 무효형에 대한 그 이제 기준을 이제 상향을 이제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상에 대한 이제 기준을 이제 어디까지 두는 것이 이제 그 교수님의 이제 입장인지 한번 이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익명 게시판과 실명 게시판에 대해서 이제 차별하는 거, 표현의 자유 이론에서는 이제 내용 규제하고 방법 규제를 좀 나누고 있고요. 내용에 근거한 차별은 이게 엄격하게 심사하고 장소 또는 방법 등에 대한 제한 같은 경우에는 좀 완화된 심사를 하고 있죠.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제약이긴 합니다만 인터넷 실명제보다는 더 완화된 방법이다라고 제시한 것 같습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 양형 기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주시는데요. 1차적으로는 허위사실 공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론조사 추이 변화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이 전국적 규모 선거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는 선거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그거는 사실 입증하기가 쉽지 않죠. 역으로 그러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해서 당선됐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있나요? 선거의 규모, 성격에 따라서 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설사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더라도 주민들 혹은 국민들의 다수가 원해서 당선이 되었다면 그걸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왔다고 해서 사법부가 당선 무효를 내려서 거기다 이제 선거비용 보전까지 보전받은 선거비용까지 다 반환을 해야 하고 공무단위권까지 5년 내지 10년 제한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선 무효까지 이르는 정도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 정도로 좀 높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보다 정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아니면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보다는 훨씬 완화시켜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도 이제 충분히 수준에 다다랐거나 아니면 그걸 뛰어넘는다고 나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국가들처럼 완화해서 일단 허용은 해주고 나중에 사후 투명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그 상위 기본권으로 더 철저하게 보호돼야 되지만 정치적 기본권의 자유는 그보다 더 이상 최고조로 보장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또 이어지는 또 지방 선거도 있고 이렇게 바야흐로 이제 선거의 계절이 이제 내년부터 도래하게 돼 있는데요. 그 선거를 하기 이전에 과연 선거에 있어서의 그 표현의 자유와 또 선거에 있어서의 공정을 이유로 한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제 그것이 어떤 적절한 조화점을 찾아야 될 것인데 그 조화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이 머리를 맞댄 그러한 아주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진 그러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